그 씻는 게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여파는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고 노무자들 하는 막일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아이쿠. 손님 콜 하셨죠? 예. 기사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말투가 경상도 말투라. 저는 태어난 데는 양산이고요. 부산에서 늘 살았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는. 아, 양산에서 태어나셨구나. 예. 통도사 쪽입니까? 예. 저도 부산에서 태어나서 1990년까지는 부산에서만 살았죠. 그러다가 90년도 후반에 사업 때문에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아이쿠! 오래 하셨어요? 예. 아, 몇 년이나 하셨어요? 17년 했습니다. 뭐 17년이면 오래 하신 건 아니에요. 예. 그 전에 뭐 하셨어요? 원래는 부산에서 사업을 오래 하다가요. 예. 그 다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청계천에서 일을 좀 하다가 그 예. 퇴직하고부터 이게 합니다. 그럼 50 중반에 시작하셨네. 예, 그러니까 58에 퇴직했습니다. 그러고부터 지금까지 합니다. 아, 퇴직하시고 다시 일을 하셨네. 예. 서울 오신 게 그러면 몇 년 되신 거죠? 한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저도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 일생에 잘한 일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서울 올라오기로 결정한 겁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네. 서울에 안 올라왔으면 지금처럼 못 됐겠죠. 1985년경쯤 된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포니원 있잖아요. 예. 그때 있었죠. 예. 그 포니원으로 택시를 했거든요. 예. 제가 뭐 길게 하지는 않았는데 택시를 조금 하다가 그 회사 관리자가 됐죠. 배차하는 계장을 맡아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뭐 3D 업종 그러니까 그게 새벽 4시에 출근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뭐 퇴근 시간 뭐 정해진 것도 없고 뭐 이런 업종이니까. 아이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원래 예. 한국 나이로 75입니다. 아이고 정말 건강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네. 제가 롤 모델로 삼아야 되겠네. 예. 아니 그 연세 이렇게 일하시고 건강하시니까 대단하신 거죠. 부산 음식이 그립고 그렇지는 않으세요? 아니, 저는 음식을 식당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집에 옛날 그대로 어머니들이 해주시는 음식 그걸 아주 좋아하죠. 그게 제일 그립죠. 여기 있어도. 예. 저도 뭐 부산 가끔씩 가면 옛날 먹던 음식 찾아서 먹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철국이라든지 아유 좋지. 예, 그 다음에 뭐 추어탕이라든지 복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부산 음식들 정말 그 언양불고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유 좋지. 예. 늘 생각나죠. 제가 그 일하던 그 택시회사 예. 기사로 들어가서 관리자 했던 그 택시회사 이름이었는데 예. 그 회사가 삼락동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제철국집하고 가까웠죠. 그래서 늘 저도 그 제철국집에서 밥 먹고 그랬었어요. 그럼 일주에 며칠 일하십니까? 우리는 주를 안 따지고 한 달에 26일을 일합니다. 만건이에 26일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근무, 오후 근무 나눠서. 예. 26일을 일하셔야 되네. 예. 근데 제 기억에 저도 뭐 짧게 했지만 이런 분 저런 분 태우고 이야기하고 뭐 또 즐거운 일도 많고 속상한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쿠. 기사를 한 건 한 6개월 정도 했나? 근데 내 차가 내가 운행하던 그 택시가 너무 폐차하기 직전에 차라서 너무 차가 지저분해서 내가 한날 이 천정을 닦고 있었어. 천정을 칫솔하고 빨래비누 쪼가리를 가져와서 물 묻혀서 이렇게 그걸 닦고 있었는데 비번 날 회사에서 내가 닦은 데는 조금 흰색이 보이고 안 닦은 데는 거의 뭐 검은색이니까
마침 그 회사 사장님이 점심을 먹으러 아까 그 이야기했던 삼락동 제철국집에 가시자고 내 차를 타셨는데 천정을 보니까 절반이 하얗고 절반이 새카마니까 왜 이러냐고 물어서 차를 닦는 중이었다 그랬더니 폐차할 차인데 이걸 말라고 닦노 그러면서 내 복장을 이렇게 보시더니 깔끔한 사람이 왔네 이러더니 사무실에 올라와 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더니 사무실에서 일 좀 해볼래 그러더니 나한테 배차 계장을 줬어. 근데 그때는 아주 높으신 분이 배차를 하고 있었는데 그 높으신 분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아마 젊은 애를 하나 쓰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옛날에 배차 계장이라면요 보통 그게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게 센데입니다. 거기가 회사에서 사장보다 더 높은 자리가 원래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배차를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배차 계장할 때는 그 노름하는 사람들 배차를 내가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회사 노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직장 새마을 사례 발표 이런 데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 전국에서 입상하고도 그랬죠. 그런 걸 보면 내가 좀 이렇게 창의력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을 잘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차 계장을 5년 했는데 5년 동안 내가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석날, 설날, 새해 무조건 나와서 배차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제사도 지내고 뭐 차례도 보고 그랬던 거. 배차를 안 하면 뭐 일단 차가 안 돌아가니까. 어이쿠! 만덕터널 그게 부산에서 세 번째 생긴 터널이었거든요. 예. 그 만덕터널 지나갈 때 그때는 이제 에어컨이 차 안에 없었으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덥기 시작하면 차문을 열고 이제 바람을 맞아야 되니까 대신에 안에 그 공기가 탁하잖아요. 그래서 차문을 열고 숨을 딱 멈추고 이제 터널 안에 들어가서 계속 가면 그게 815m 짜리 터널이었기 때문에 한 50초에서 1분 정도 숨을 참으면 나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45초, 50초까지 넘기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숨을 겨우 참고 헐떡거리면서 나가고 그랬었는데 한날 그 숨을 참고 나갔더니 갑자기 시가 하나 떠올라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사실은 그 시를 쓰는 것이 본업이었는데 아, 예. 예, 그 시 쓰는 게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여파원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고 노무자들 하는 막일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터널을 지나갈 때 예. 숨을 쉬면 이제 매연 때문에 목이 아프니까 숨 참느라고 아주 터널 지날 때마다 혼나고. 어이쿠! 그래서 내가 87년에 두 번째 시집을 냈는데 두 번째 시집 첫 페이지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터널 지나갈 때 숨 참고 막 이렇게 하던 예. 그 시를 첫 페이지에 실었거든요. 지금도 시도 쓰시고 글을 지- 쓰십니까? 지금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시를 쓴다는 게 이게 마음이 깨끗하고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찌들려 있고 이제 물질을 알고 물정을 알고 이러니까 그게 좀 힘들죠. 이렇게 써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또 워낙 재능도 없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 터널이라는 시를 예. 내가 한번 읊어보려니까 들어보실랍니까? 예, 좋지. 예. 그래서 살아있다. 아직은 막히지 않은 숨구멍. 나의 생명을 내가 어찌할 줄 모른다. 기다려야 한다. 그림자조차 없는 까만 질주. 다시 햇살 쏟아질 그때까지 굳세게 달려야 한다. 나를 버리지 않은 것들이 소리 지르며 기다리고 있다. 이 터널을 지나면
이 터널 속에서 소리가 이렇게 확 터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터널 속에서 막 숨 참고 막 이렇게 있던 내가 이제 그 터지는 소리와 같이 바깥 세상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생명력에 빗대어서 이제 시를 적은 건데, 내가 지은 시 중에 또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가장 애착이 가는 시라 그래야 될까? 예. 왜냐면 한 번도 고치지 않은 시거든요, 이게. 되게 시를 적으면 처음에 적은 거하고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보면 시가 많이 달라져 있는데, 고치다 보니까 이 시는 고치지를 않아서. 저는 평가할 그것도 없지만 그래도 좀 들어보니까 마음이 와 닿네요. 그러죠. 그 네, 이제 그럴 때는 삶이 조금 예. 어려우시고 그랬는데 살겠다는 그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로 좋으시네요. 마음이 예. 와 닿네요. 예. 그래서 간혹 요새도 나는 터널 속에 아직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가끔씩 합니다. 물리적으로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예. 이제는 뭐 저 나이도 그거 하시는데 털털 털고 좋고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셔야 몸에도 좋고 다 좋을 텐데. 그러죠. 예.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마음대로 안 되죠. 이제 나이가 드시도 옛날 그 시에 이제 좀 반대 극부적인 시를 하나 멋진 거 쓰시면 더 좋겠네요. 아이고, 정말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저도 부산 있을 때 제 꿈이 개인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 누가 내가 개인 택시 기사가 내 꿈이었다 그러면 놀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이었어요. 아, 그럴 때는 좋았죠, 그 시절에는. 아니 진짜 뭐 그때는 내가 보는 게 택시 기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택시 기사고 내가 했던 게 택시 운전이니까 내가 개인 택시 기사가 된다는 게 최고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 올라와서 뭐 이제 사업 때문에 올라와서 뭐 이래저래 살면서 더 큰 세상을 보게 되고, 또 이제 뭐 미국 같은 데 가서 뭐 선진국에 가서 보고 뭐 이러면서 많이 달라졌죠. 정말로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못 느낍니다. 그건 확실해요. 꿈을 꾸어야만 그걸 가질 수 있고 또 봐야만 꿈을 꿀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예. 아이쿠. 택시 타면 늘 요금 외에 용돈 꼭 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용돈은 2만원입니다. 요금은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돈보따리를 주운 행운아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께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